네, 2015 중국 갑조리그 한국 선수들의 성적을 살펴봅니다. 역시 이세돌 선수가 9회로 많은 횟수를 출전을 했는데요. 네. 무려 55승 24패입니다. 그리고 이세돌 선수만큼이나 많이 출전을 했던 선수가 바로 최철한 선수인데요. 2015년에는 2차례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김지석 선수 총 4회 출전을 했고요. 이 박정환 선수는 작년에 다른 팀의 우승의 주역이기도 했어요. 네, 이 통산 성적을 놓고 봐도 박정환 선수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39승 12패. 네, 2014 시즌 11승 2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세돌 선수의 판도 중앙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네, 지금 흐름은 아주 좋죠. 중앙에서 원래는 흑이문과 백의 돌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몇 수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수를 날일자를 두었는데요. 네, 그러자 이제 상변 쪽에서 뭔가 흑이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변에 백이 젖혀서 맞는 것과 흑 중앙을 끊는 그 수가 맞복이죠. 네, 지금 백이 중앙 쪽만 놓고 보면 마지막 수가 이곳이었는데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을 보면서 글쎄요. 지금은 탄샤오 선수가 좀 곤란한 장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자상해서 전단을 구하고 있는데요. 네. 불리한 탄샤오 선수의 입장에서는 좌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나마 백이 이쪽을 젖혀왔을 때는 좀 불확실한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이 세 칸 사이라던가. 네. 그런데 이쪽 부근은 백이 있는 순간 너무 좁아서 뭔가를 할 곳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좌측을 선택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이 중앙 쪽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자, 하지만 정말 아픈 자리입니다. 네, 지금 부친수 뭔가 안에서 흑이 타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조금 뭐랄까요 어려운 숙제를 내주는 느낌인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만큼 주변에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싸워도 백이 우세합니다. 백은 꼭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지금 이 흐름은 흑이 안에서 두 집을 내고 살더라도 단순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뭐 백은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조금만 괴롭힌 이후에 집으로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낙관적인 형세입니다. 이세돌 선수가 뭔가 조용히 이렇게 유리하고 만약에 이 바둑을 승리까지 가져간다면 네. 참 이제까지와는 다른 승리인데요. 오늘 바둑은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이 네. 승리 패턴이 물론 이세돌 선수라고 해서 항상 뭐 격렬하고 이런 바둑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바둑은 승리 패턴 방식이 전성기의 이창호 선수와 좀 흡사합니다. 그냥 꼭 참아 새로워요. 두었다가 상대가 모양을 넓히면 좀 그래도 비교적 자신의 돌이 안정이 되어 있는 잡히지 않을 것 같은 형태에서 싸우고 또 그 사이에 상대가 무리라면 적절하게 찔러 들어가고 빠르진 않지만 묵직한 그런 바둑을 보여줍니다. 네. 네, 지금은 때이르게 좀 승세를 잡은 것 같은데요. 참 프로들은 이런 모양에서 살자고 하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악수를 둬야 하고 살아도 두 집을 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미 탄샤오 선수가 행마 자체가 안에서 두 집을 내겠다는 행마보다는 뭐
두 집 내는 것은 그냥 쉽게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잡히더라도 뭔가 좀 이 변화의 여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대결에 영향을 네. 미치는 수를요. 이러다 보면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네. 자, 어찌됐든 탄샤오 선수의 승부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흙이 타개하는 과정에서 백돌이 이런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환도 집으로만 본다면 다 악수 교환이 네. 되고 또 이쪽에 뭔가 뒤에 몇 점이라도 떨어지는 뒷맛. 지금은 살더라도 흙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한 바둑은 백의 우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살아도 나쁘고 죽으면 끝나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가 보통 이런 기풍은 아니지만 오늘 바둑만 놓고 보면 탄샤오 선수가 정말 갑갑함을 느꼈을 겁니다. 네. 참 이렇게 바둑을 지는 것도 갑갑하거든요. 이렇게 전투를 해서 대마를 잡히는 거와는 또 다른 네. 패배죠. 왜 숨이 막힌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오늘 바둑이 딱 그렇네요. 그나마 중앙 쪽의 접전이 그래도 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르친 것 같고요. 네. 애초에 이 한 칸 뛰는 수가 이 바둑을 패한다면 흙이 마지막 패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시 좀 느긋한 수였을까요? 결국 돌을 거두었네요. 118수 만에 100불계승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라운드 주장전에서 이세돌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오늘 봐도 이세돌 선수가 참 다른 스타일로 승리를 거두니까 이것 또한 새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자신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승리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 갑조 리그는 세계대회만큼이나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양 팀의 주장전이라면 그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나오는데 그런 중국 갑조 리그 주장전에서 이런 단명국이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네, 참 어려운 장면들에서 이세돌 선수가 잘 헤쳐나가는데요.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전체적으로 이세돌 선수가 별다른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승부처라면 이제 중반 이 부분부터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미 초반 포석 단계에서 백이 좀 좋아 보였고요. 저는 그래도 그 원인을 찾자면 이런 감각적인 부분은 저도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만 완착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네. 완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반 포석이 백이 좀 좋았던 원인은 저는 흙의 이 눈목자 수가 아닌 한 칸 아래 이 두 칸 띈 수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칸 차인데 네. 그게 패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바둑은 한 칸 차이가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두었다면 글쎄요 백도 뭐 다른 식으로 이제 행마를 하면서 새로운 바둑이 되었겠습니다만 우선 실전을 보면요. 지금은 아래쪽에 백이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흙이 이 부분에 뭔가를 기대고 싶은 형태는 아니고 오히려 이런 형태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에 탄샤오 선수가 아래쪽으로 두 칸을 띄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은 두고 싶은 급소 자리를 둡니다. 네. 참 절호의 자리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갖추고 나니까 상변은 상변대로 꽤 큰 집이 형성될 듯 보이면서 동시에 이 두 칸 사이의 약점도 조금 노리고 있고요.
탄샤오 선수가 이쪽을 틀어 막으면서 뭔가 실리로 버티긴 합니다만 하나 들여다본 수로 인해서 더더욱 이 날일자로 가르는 수가 흑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국면입니다. 네. 네. 힘차게 밀어 올렸는데요. 여기서 또 한 칸 뛴 수. 오늘 바둑의 이 확실한 이세돌 선수 이 두터운 컨셉을 보여주는 한 수인데 일단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가 없다는 그런 바둑 격언이 있듯이 이 수가 절대 이상할 수일 리는 없습니다만 왠지 이세돌 선수라면 항상 적극적이고 뭔가 좀 타이트한 네. 그런 전법을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자신의 돌이 약하다고 지키는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선 조금 의외였지 이 수 자체가 이상한 수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붙이고 이 두 수에서는 탄샤오 선수도 나름의 이 센스 있는 그런 수법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네, 바로 이 수죠. 하나 붙여두고 이쪽을 지킴으로 해서 그냥 지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백이 받지 않는다면 이제 이쪽 젖히는 뒷맛을 좀 엿보고 있었죠. 끊어서 뭐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것도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만 이 수가 좀 더 통렬해 보이네요. 여기를 두면 이제 이쪽을 단수 쳐서 돌파를 하고 백이 뒤로 받는다면 이쪽을 이어서 항상 여기 찝는 것은 선수이기 때문에 실전에 이세돌 선수도 금방 그곳을 지켰습니다. 네. 지키니까 이제는 이쪽 부근을 백이 밀고 들어간다면 흑은 근거가 없고 또 백돌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해지죠. 그래서 틀어 막았는데 네, 여기까지의 진행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일단 포석 단계에서는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자, 그쪽을 한 칸 뛰는 수도 참 이색적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백돌이 이 호구 자세 자체는 좀 두터워 보이고 뭐 이런 들여다보는 교환이라든지 또는 이런 곳에 한 칸을 띄어도 계속 흑의 약점을 노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백이 열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만 지금 흑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하변의 모양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태를 견제하기 네. 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약한 돌을 확실하게 정돈할 필요를 이세돌 선수가 느꼈고요. 이세돌 선수는 이 우변의 모양보다는 중앙 쪽에 좀 더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여기를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흐름은 백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탄샤오 선수가 뭐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의 바둑이 아닌가. 실전에 이렇게 백이 침입했을 때 하변에서부터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전에서의 진행은 조금은 허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이해가 되는 수법이긴 해요. 이 들여다보는 수 자체가 좋은 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흐름이 정말 흑이 좋다면 모를까 이 장면에서 이 한 칸 뛴 수는 네. 현재 흐름에서는 흑이 도선 안 되는 작점이죠. 지금 이쪽을 한 칸 뛴 수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곳을 두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눌러 막고 계속 공격을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뭔가 싫은 것이 있었다는 뜻인데 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강렬한 수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이런 패인데 이런 패는 자체로도 별로 무서울 것이 없고 특히 지금의 흐름에서 더더욱 무서워하면 안 되죠. 네. 백도 부담이 많은 패인데요. 백이 뭔가 둘 곳이 없다면 흑은 먼저 둘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바둑에서의 패착은 갑자기 한눈판 이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자 백이 또 들여다보고 나를 작은 수가 좋았어요. 이 들여다본 수 자체가 응수 타진입니다. 여기를 이으면 나와 끊어서 두 점을 잡으면서 쉽게 안정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은 탄샤오 선수가 한눈을 팔긴 했지만 그래도 하변이 깨진 만큼 중앙 백돌에 대한 공격에 이 바둑에 승패를 걸고 있는 만큼 계속 뭔가 끊어가려는 신용은 했는데 글쎄요, 이 수도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이 네. 백이 오히려 날일자를 두고 나서 보니까 여기를 젖히는 반격과 여기를 이어서 중앙을 끊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더더욱 바둑은 흑이 곤란해졌고요. 네, 이때부터는 뭐 연속된 승부수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이 우측에서 마지막 변화를 꾀했지만 결국 이세돌 선수의 완벽한 방어에 막히면서
때에 이르게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이세돌 선수의 명국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탄샤오 선수답지 않은 졸국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바둑 이세돌 선수가 단명극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수의 바둑을 또 구경하러 가야죠. 네, 오늘 뭐 이세돌 선수만 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국 갑조 리그에는 뭐 이세돌 선수를 비롯해서 한국 랭킹 1, 2, 3, 4위가 모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바둑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2015 중국 갑조 리그 8라운드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 2015 중국 갑조 리그 8라운드입니다. 또 김재석 선수와 스웨 선수가 주장전에서 만났는데요. 네, 지금 흑의 마지막 수는 이쪽을 젖히는 수였고요. 이 젖히는 수는 백이 이곳을 붙여서 중앙 쪽을 활용해 올 때 그때 이렇게 크게 잡더라도 뒤쪽에서 돌려치기를 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있는 바둑을 두기로 유명한 스위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앞선 수순은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백이 여기를 따냈다는 것은 그냥 여기를 두던 시점에서 여기를 이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잇고 이렇게 진행이 될 자리였는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백이 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대세점이에요, 여기. 뭐 이수는 끝내기라면 이수는 다음에 뭐 절대 서로 놓칠 수 없는 자리까지 보고 있고 지금의 진행은 김지석 선수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패를 들어가네요. 패를 들어가네요. 패감이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의 흐름, 김지석 선수가 괜찮다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 패를 백이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지석 선수도 당연히 그 패는 백이 들어올 수 없다고 보고 방금 전에 마지막 수가 거기를 잇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밀어갔던 것이고요. 이 패를 하려고 결국에는 수혜 선수가 아까 그런 선택을 한 거네요. 우변만 놓고 보면 백이 상당히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웨 선수가 이대로 가면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마지막 상황에서 흑이 이곳을 밀었을 때 이수로 그냥 있기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인 처리는 흑이 잘 됐었습니다. 여전히 네. 흑은 이쪽을 막는 것과 이쪽을 가르고 나오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나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김지석 선수는 분명히 이 끊는 것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혜 선수는 결행을 했습니다. 네. 수익기로는 대단한 두 선수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이 패 공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참 궁금해집니다. 전투에 있어서 스위의 선수의 그나마 이 강한 전투 중에 그나마 약점이라면 특히 김지석 선수를 만났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요. 좀 너무 타이트하게 두고 항상 좀 바둑에 있어서는 몽상가 타입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화려해 보이는데 이 실속면에서 김지석 선수의 날카로운 반격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이 스위의 선수의 그나마 약점이라면 김지석 선수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약점은 몇 차례 이 중국 렌샤오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접전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그렇게 밀리는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결국 이 집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기분에 취해서 실속 면에서 상대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분적인 면에서는 손해가 아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뭔가 입는다는 거네요. 김지석 선수는 이 전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으로 처리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쪽으로 가장 이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경우에 따라서 렌샤오 선수 같은 타입의 이 전투형 기사들은 보면 항상 이 집으로 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협이죠. 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스위에 선수의 그런 면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괜찮은 흐름을 지키기 위해선 김지석 선수가 상대가 노리는 그런 쪽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냉정을 찾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백은 계속 이쪽에 팩감을 쓰고 있고 흑은 지금 이 들여다본 수와 동시에 이쪽 부근에 팩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다 보면 흑이 건드릴 때 백이 이런 곳에 단수 치면서 가일수가 되다 보면 흑이 꽤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 이제 팩감을 사용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차하면 백이 이곳을 다시 뒤로 이어서 이 패는 졌지만 이쪽 그 실속에 만족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신경을 쓰면서 흑도 패를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쉽지 이 바둑을 두다 보면 부분의 기분에 치우쳐서 전체적인 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 저도 물론이고 저보다 훨씬 상위 랭커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백돌이 이곳에 하나 있을 때 지금 끊어서 따내는 패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백이 만약 끊지 않았다면 끊지 않았다고 해도 여기를 이을 리는 없어요. 이렇게 교환이 되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흑이 여기를 따내고 여기를 잇는 식으로 처리가 될 텐데 이 패를 졌다고 해도 백이 뒤로 이제 물러섰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이수와 이수 교환입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악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흑이 이 부근에서 엄청난 악수 팩감을 많이 쓴다면 이 패를 이기고도 전체 전투에서는 흑이 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흑은 패를 만약에 해소를 한다면 빵 따내야 하나요? 네, 지금은 빵따냄을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우변을 잡는 건 역시 좀 손해겠죠. 이곳을요. 이곳을 잡는다면 다음에 정말 강렬한 공격으로 이 백도를 잡을 수 있을 때 이제 그때 잡는 것이 나은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흑은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빵따냄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까는 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쓴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일단 집으로는 흑이 좀 손해를 봤는데 안에서 뒷맛이 있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백이 이선에 단수 친 만큼 손해를 봤어요. 네, 지금 팩감 쓰는 과정에서 백돌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손이 왔고 아무런 수가 없다면 흑은 분명 손해를 봤는데요. 뒷맛이 꽤 나빠 보이긴 하거든요. 흑이 이런 곳을 젖히면 이제 백이 받는다고 봤을 때 여기를 들고 이제 중앙 쪽을 끼우는 이런 게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부분적인 사활을 놓고 봐도 제가 보기에는 패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쪽을 단수 쳐서 뒤로 돌린다면 백이 계속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이어야 하는데
사활책에 흔히 나오는 형태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이 귀 쪽에서 돌려치기로 한 수를 늘렸기 때문에 백이 패를 거부한다면 흑이 그냥 사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백이 패를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뭔가 뒷맛이 있긴 있네요. 아마 수혜 선수도 언제 돌아설지를 지금 생각을 할 텐데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볼 수 있었듯이 좌변 쪽에서 만약 수가 나지 않는다면 흑의 그 전에 두었던 수순들이 패감이긴 했지만 대악수가 되는데요. 집으로 손해이고요. 하지만 수가 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번 더 백이 갈 수가 필요하고 좌변에서 흑이 뭐 손해를 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 부분의 뒷맛이죠. 네, 확실히 수가 나긴 납니다. 네. 아, 젖혀서 봤네요. 저렇게 받는 것도 최소한 흑이 여기를 단수를 치면요. 그러니까 흑이 어렵게 둔다면 더 강렬한 수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쉽게 둔다면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은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이곳을 끊지 않으면 흑이 당장 끊고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백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고 그때 흑이 여기를 막는다면 가장 쉽게 둬도 이 정도 수는 납니다. 또 흑이 만약 어려운 수를 찾는다면 이곳을 두고 이제 단수 치는 것이 좀 더 어렵긴 한데 이건 이제 백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띄어서 끝까지 잡으러 가기 때문에 이 형태에 대해서는 뭐 저도 확신은 들지 않네요. 이건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막아도 끝까지 잡으러 가면 아니네요. 이것도 되긴 되겠네요. 다시 따내서 이렇게 끊으면 네, 백이 잡히네요. 그럼 백이 치중을 가지 네, 않고 결국 패가 되겠네요. 네. 이쪽 치중을 가지 않는다면 한 점을 이어서 둘 수밖에 없고 어차피 찌르고 한 집을 내면 그러니까 이 정도 패는 나네요. 그 패는 확보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좌변 쪽에서 흑이 건드린 것이 그렇게 악수도 아닙니다. 어차피 백이 받아야 완벽한 가열수가 된다면요.
아, 가열수를 하네요. 바로 하네요. 이러면 빵따냄을 또 네, 네. 해소를 하겠죠. 흐름은 분명 흙이 좋은데요. 그럼 이제 우상 쪽도 엷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이 좋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분명한데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이 빵따님을 통해서 뭔가 흙이 집으로 얻은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을 우세로 바꾸려면 이제는 이 두 점을 좀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이곳에서 흙도 약간의 악순은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백이 패를 걸었던 시점에서 네. 이쪽을 놓고 보면 흙이 따내니까 백이 찝고 또 따내니까 늘었습니다. 이만큼 백이 이상하고요. 이쪽을 놓고 보면 백이 그냥 끝내기를 여기 단수 쳤는데 이 끊는 것은 뭐 악수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는 것, 젖히는 것, 이 들여다보는 것. 이 세 번의 교환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그냥 집으로 좀 손해라면 이쪽은 중앙으로 빵따내를 하면서 이 상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중앙으로 나가야 하는 모양에서 밑에서 네. 빵따냄을 주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 패 공방에서는 흙이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상 쪽을 지켜볼 차례입니다. 보통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한 칸 더 우측으로 가는 것이 급소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까지 흙이 두텁다면 흙이 여기를 두었을 때 백은 아래쪽을 미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점을 쉽게 포기해요. 그 네. 수가 바로 이 옆에 붙이는 수이고 이 수는 실전에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맥점입니다. 이렇게 둬서 중앙을 견제하면서 최대한 작게 백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흙이 소탐대실이네요. 네, 지금 이 정도라면 두 텀을 잘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 흙도 한 칸 더 멀리 간 거고요. 네, 과연 어느 정도 흙이 활약을 하면 우세로 지금의 이 기분 좋은 흐름을 완벽하게 바꿔낼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석을 흙이 3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3개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22, 사석까지 25, 네, 이렇게까지 센다면 48집이 나고 있고요. 네. 쉰. 흙은 두 텀을 아예 안 쳤을 때 한 60집 정도 납니다. 백은요. 지금 딱 집으로만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백도 물론 약간의 발전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흙이 막으면 흙의 발전성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앙에서의 이 발언권은 흙이 훨씬 큰 상황인데 지금 이쪽을 아예 서로 집을 보지 않고 개가를 했을 때 딱 만만치 않은 승부로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바둑은 흙이 좋긴 좋습니다. 흙이 이 부분에서 백을 괴롭힐 때 분명 선수를 줄 테고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제 이런 곳을 틀어막고 이 중앙의 발전성만큼 바둑은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빵따냄을 하면 그리고
백이 얻은 성과가 겨우 이 단수 치는 정도라면 바둑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형태가 결정이 나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 그래도 비교적 이쪽의 백돌이 빵따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이 중앙에서 빵따냄만큼의 파괴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흐름은 분명 김지석 선수가 좋고 바둑도 우세합니다. 자, 두텀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그림대로 이 우상이 결정이 된다면 그 중앙을 하나 막고요. 아예 그냥 한 칸을 띄어서 봉쇄를 하는 건 어떨까요? 좀 얇나요? 그 우변의 백돌들을 한 칸을 띄어서. 아, 이 부근이요? 네. 일단 이 부근보다 먼저 흙이 둬야 할 부근은 네, 이쪽이긴 그쪽을 하고요. 하나 하고요. 이쪽을 두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흐름이라면 백은 뭐 이쪽을 받거나 그러니까 여기 이수 자체는 당장 그래도 미지수 영역이기 때문에 백이 이런 곳을 두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백도 뭔가 이런 쪽을 받고 중앙을 놔둘 텐데 이제 그때 중앙집이 어느 정도 나느냐 이 자리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근데 봉쇄가 되는 자세 자체는 여차하면 백이 끊어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건 약간 떨리긴 합니다. 한번 지워지기 시작하면 그 전에 안 좋은 형태를 감수했던 것까지 전부 피해가 돼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보세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그림은 상변 쪽에서 최대한 이 백을 괴롭히면서 그쪽의 봉쇄만 완벽하다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리를 두더라도 별로 중앙이 떨릴 것이 없거든요. 중앙을 틀어 막았을 때 흙이 떨리는 것은 바로 이쪽이 터져 있고 이쪽이 터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봉쇄 그리고 처리 관건입니다. 네, 아직까지 김지석 선수 흐름 좋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